예, 좀 시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글로벌 증시가 한 2%에서 3% 정도, 한 3% 가까이 폭락해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4%까지도 떨어졌고요. 미국은 한 2%대. 그리고 유가가 폭락을 했죠. 역시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드만이 간다고 하면은 가는 것처럼 좀 움직이다가 반대로 움직인다. 추가 하락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가 하락 의견 드리는 거는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시황을 바라보는 건 일단은 변이 바이러스에 다들 뉴스는 초점을 맞추겠지만은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아니, 그런 식으로 반응할 거면 람다가 나왔을 때는 왜 폭락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금요일날 떨어진 걸 폭락이라고 하긴 그런데 예. 선물 동향을 보면은 금요일날 그런 게 나오기 전에도 외국인이 약간 선물을 하방으로 가져가고 있었어요. 약간 소폭 상방에서 소폭 하방으로 전환되는 그걸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비중 무조건 대응해야 되는 지점을 좀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작년 3월처럼 이게 작년에 이제 극명하게 갈리면서 대다수는 폭락하는 때에, 물론 이제 폭락하는 기간, 그 지수가 급락할 땐 다 같이 급락했었죠. 처음에는 다 같이 떨어지다가 그 이후에 조금 비대면하고 제약주 관련해서 그런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 이미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르고, 작년 3월처럼 그렇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개든 업종 위주로 가면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평상시 하던 대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간에 외국인이 좀 코스피 자체, 주식 자체를 좀 많이 샀었습니다. 그래서 반등도 한 22일까지는 반등이 잘 나오다가, 그죠? 그 다음에 23일부터 꺾이는데 왜 꺾였느냐 하면은 외국인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외국인 선물이 이때부터, 그죠? 음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니 선물도 같이 보시면은 예, 좀 강도는 약하지만 똑같이 매도 전환을 하고 있죠. 물론 지금 상황이 누적으로 선물은 9천억 플러스고, 그 다음에 미니 선물은 1,000억 마이너스고 해서 아직은 누적은 플러스입니다. 이번에 누적은 플러스인데 누적 잔고는 외국인 아직은 한 8천억대 플러스다. 요건 알고 계시고요. 플러스 8천억대 플러스인데 롤오버를 감안하면 좀 여기서 빼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중립으로 돌아왔다. 근데 이게 상방이었거든요. 꽤 상방이었다가 중립으로 빠르게 되는데 이게 이유가 중요하겠죠. 더 하방으로 갈지. 작년 3월 폭락대를 보여드리면 이게 외국인 선물을 제가 빨간색으로 잡았거든요. 작년 21년도 폭락 때에 외국인 선물이 주구장창 떨어진 거 보시죠. 그 폭락 기간 동안. 그리고 미니 선물도 강도는 좀 약하지만은 그 기간 동안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었고요. 좀 약하긴 약한데 적진 않습니다. 그래도 꽤 큽니다. 외국인은 그 기간 주식 선물까지도 21년 초에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트리플 매도를 했었죠. 이후에 이런 식으로 트리플 매도가 미니 선물, 계속 주식 선물, 외국인 매도가 같이 하방으로 잡힌다면은 작년 3월처럼 되리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게 완전히 다르게 오히려 주식 선물,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을 매수하는 쪽으로 가면은 작년처럼 그런 급락은 언젠간 오겠지만은 지금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요거 돌파하면은 반등 시작이다. 돌파한 겁니까? 돌파 시도하다가 말았죠. 살짝 뚫었다가 말았습니다. 분위기는 좋았는데 외국인 선점을 매수하면서 돌파 시도했는데 이후에 여기 깨지면 무조건 2908입니다. 이거 깨지면 2958을 깨져도 제가 일부, 아니면 제가 무조건 여기에 배당해서 이거 해봐 안 했기 때문에 인버스 적어도 20%로는 남겨두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원래는 여기서 이제 21선까지 대응을 했다면은 지난주에 여기서 추가로 인버스 20% 정도를 추가하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안 보고 저희는 2958선을 보기로 해서 지금 사실은 금요일날 오후장에 인버스를 저희 카페 서비스에서는 한 10%가량 늘리긴 했는데요. 2배 인버스를 넣기 때문에 15%가량 늘리는 걸로 보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오후장에 뭐 보고 계신 분이나 대응을 했지, 실시간 방송에서 나온 선물 동향 보고 대응을 했지 아마 대응 못하신 분들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20%라도 인버스가 있느냐 없느냐는 만에 하나 뚝뚝 떨어지면은요, 이거는
인버스가 일부가 없으면 따라 붙을 수가 없어요. 일단 무조건 2958선이 깨졌기 때문에 인버스 10%를 더 따라 붙어서 인버스 30% 하고,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2958선 이 아래를 깰 때는 인버스 40% 이상, 선물동이 안 좋으면은 인버스 50%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이 2908선 여기가 깨지느냐 마느냐 종가 기준입니다. 2908 요 깨지냐, 요 깨지면은 추가로 급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월요일날 막 반등샷이 나오면 오히려 반등하다가도 꼬라박는 걸 볼 것 같고요. 어쨌든 이후에 솔명 주식TV에서 맨날 실시간 방송하고 있거든요. 작전을 TV 말고 솔명 주식TV로 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선물 동향을 매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이번 주에 인버스 한 30% 비중으로 가면서 2908 딱 깨진다 하면은 빠르게 인버스 40% 이상 50%까지 늘리는 것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인버스를 뭐 40% 40% 가져간다고 해도 투자 비중을 한 60% 정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뭘 가져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일단은 봤을 때 요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비대면도 조금 뭐 오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일단은 조금 같이 하락하다가 이후에 좀 갈라질 수가 있는데, 작년 3월과 똑같이 생각할 건 없지만은, 제가 제약주를 연구 많이 하지만은 제약주 중에서 다시 제자리로 와가지고 다시 그냥 저평가인 애들도 복제약에 유명한 종목 중에 없어요. 복제약 시장 중에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주사제 수액 기업 중에 일부 있고, 그러니까 제약도 저평가나 적정평가를 제가 그것까지 경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종목 중에 찾을 수 있으시면 찾을 수 있고, 진단키트는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좀 감안할 게 여러 가지가 있고, 포장지 기업 같은 것도 일부 하고, 지금 유가 하락 수혜 중에 저는 좀 화학주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어 가지고 유가 하락을 추가로 될지, 만약에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만약에 외국인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가가 너무 오르면서 화학주들이 조금 많이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그리고 이제 항공은 유가 하락으로는 수혜인데, 지금 또 코로나가 심해지면 어차피 요 종목들은 조금 피해주로 봐야겠죠. 떨어질 수 있고,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실해가지고, 하나투어는 나중에 더 오르더라도 결국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투어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면 상장 폐지까지도 한 5년 후에는 걱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약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3번까지 다 해먹은 애들이 있어요. 보통은 투타임인데, 보통 이게 원타임, 투타임, 쓰리타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죠? 투타임도 안 나오는 게 되면은 여기까지 못 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꺾이는 거죠. 이런 패턴도 많다는 거 알고 계시고, 투타임에서 끝난다고 하면은, 그죠? 센트리온도 조금 반등하다가 이미 나왔는지도 모르고요. 조금이라도 오르겠죠. 오르다가 이 반등이 3까지 못 가고 그냥 이렇게 하면 투타임에서 끝나는 거고, 늘 그 생각 하셔야 됩니다. 3타임이 있긴 한데 대단히 드뭅니다. 대단히 드물어요. 작전 세력 입장에서 한 번 해먹고 두 번 해먹고, 어거지로 2번까지 끌어올려줬으면 되는 거예요. 3번까지 간다. 3번까지 한 건 진짜로 처분이 안 된 애들, 그런 애들. HLB 이건 3타임으로 볼 수가 있나? HLB는 원타임, 투타임. 작죠. 이 3타임 여기까지 못 갔잖아요. 그죠? HLB조차, 그 드문 케이스는 HLB조차도 못 갔어요. 오히려 CGN은 원타임이죠. 투타임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투타임 못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일부 종목은 요게 작습니다. 요게 작고 끝나는 경우, 요것도 생각하시고, 때로는 투타임이 나오기도 한다 정도. 투타임 나와도 뭐 하겠어요. 장기적으로는 뭐 어차피 안 좋을 것이다. 글쎄요, 뭐 CGN의 분식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분식을 뭐 19년까지만 하고 20년 안 했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믿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신풍도 원타임이긴 하죠. 원타임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투타임도 이것도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투타임도 흔하지 않다. 있긴 요즘엔 좀 최근 들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제약주에서 BBIG 뉴딜펀드가 개입돼가지고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알트코인도 투타임 나오는 애 많고, 그래서 알트코인도 올해 많이 사라져갈 겁니다. 내년,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요. 오히려 신일제약이나 복제약 시장 중에 급등했던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거의 떨어져서 거의 적정평가 수준으로 온 애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실적이 좀 작년에 오히려 작년에 코로나로 복지학 시장 좀 안 좋아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위험도는 덜하죠 이런 애들이. 어쨌든 확실한 거는 작년보다 못 가는 종목이 훨씬 많아. 작년에 크게 간 애들은 작년보다 못 가는 경우가 더 많고 투타임 나온 애들은 그 중에 일부다. HLB처럼 그 투타임이 원타임보다 컸던 애들이 있죠. 그거는 매우 드문 케이스다. 그래서 확률을 보고 여기 이제 디테일까지 더하면 이제 거래량 보고 그죠? 그리고 거래원 보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량 너무 많이 나온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윗단에서 거래량 너무 많이 나온 애들은 투타임이 거기를 못 들어요. 그 매물대를 못 뚫는다고요. 이쑤시개 있는 건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은 경우에 주포 처분이 많이 나와야지 이게 거래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작전세를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봐야 되고 반등폭도 봐야 되고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다시 시작된다고 해서 작년처럼 또 거하게 제약주에 막 몰려가는 개인들이 반등은 작고 거기서 물려버려서 오히려 마지막 뭐 2차 하락, 3차 하락 마지막 설거지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화학주는 올해 초에 많이 오르고 또 그 후에 유가가 오르면서 많이 좀 떨어졌는데요. 화학주는 저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올해 실적이 아주 좋아가지고 올해 실적 대비 저평가긴 하지만 올해 실적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중소화학주 중에 저평가도 너무 쏟아지고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가가 만약에 유가를 나중에 더 올려 붙이려고 생각한다면 뭐 이번 주에 더 떨어지더라도요. 그렇게 생각하면 화학주로 많이 안 들어올 것 같고요. 근데 만 유가가 좀 더 안정화돼서 어차피 화학주라고 하는 것은 얘네는 원유를 원료로 해서 이걸 만드는데 이 가격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원유가 너무 올라버리면은 물론 다른 오르는데 원유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 이득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재료 값은 줄이고 자신들이 판 화학 제품 값은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 면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긴 하는 좀 외국인 동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안 들어온다? 유가가 이렇게 떨어져 안 들어온다? 그럼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화학 제품 가격이 더 동반 크게 하락하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나가 더 있긴 하네. 음식료 업종도 사실 작년에 좀 실적이 좋았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좀 떨어진 애들 있지만은 그런 애들에서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투어는 그 이제 마지막 회사가 망하기 전에 좀 설거지하는 애들이 있는데 두산도 좀 그런 것 같고 대한항공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걔네들 걔네들 죽지는 않을 거예요. 국가에서 살릴 것 같고 하나투어는 국가에서 안 살리죠. 뭐 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두산도 국가에서 살리긴 살릴 텐데 예전에 하이닉스처럼 많은 주가의 고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두산 계열은. 그래서 좀 공매도도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반도체는 증시가 폭락하면은 같이 떨어지겠지만 사실은 반도체도 비대면 수혜를 많이 받죠. 그죠? 그건 사실이라서 그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고개 든 업종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나스닥만으로 본다면 나스닥 다우로만 본다면은 아직 다우는 좀 그렇긴 한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라도 날아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주 큰 한 방을 못 박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인버스도 한 30%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늘려졌다 줄였다 할 텐데 오히려 월요일날 반등이 크게 나오거나 하면은 그 후에 오히려 하락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추가로 적정이 떨어지게 되면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 외국인 선물이 작년 초처럼 거하게 매도로 계속 쌓인다 하면은 그때는 또 하방 우위를 볼 것 같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할 경우에 여기 좀 나가긴 하겠죠. 그죠? 이거는 염두에 두고 지금 제일 최근에 좀 안 좋은 게 러셀 2000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중소형 코스닥 잡주 느낌의 러셀 2000인데 이거 다시 떨어진 거 안 좋은 겁니다. 여기를 보통은 지켜냅니다. 이 정도로 강한 상승 신호면 엄청난 강한 상승 신호고 보통 여기를 지지대고 가는데 다시금 이 박스권 내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이후에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금 이 박스권 윗단을 못 넘으면은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얘네도 이게 나가는가 봐야 되는데 아직은 안 나갔는데 여기 나가게 되고 이 아랫단 깨지게 되면은 러셀은 급락을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제품이 워낙에 나스닥보다 더 많습니다. 러셀에. 우리나라 코스닥 잡주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요. 중소형주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러셀도 계속 인버스 모아 가시고 나스닥에서 모아 가시면 됩니다. 나스닥 안 떨어질 것 같죠? 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얘네들 헷갈리게 하고 헷갈리게 해서 여기만 나중에 여기 나갈 때 한번 보세요. 얘네 분명히 급락 양상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여기가 깨져서 아직은 상승 추세지만 그리고 최근 제가 우리나라 기업 설명드릴 때 막 PBR 10 막 이런 애들 조심하라 막 10 이상 그러면서 뭐 실적이 안 좋은 애들 근데 애플만 해도 PBR이 30 막 27 막 이러고 PER 27 막 이런데요. 애플의 지금 실적은 작년에 최근에 올해 막 새로운 거 출시되고 그걸 반영한 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나스닥의 버블은 그나마 애플이 양호한데도 그 정도니까요. 거의 뭐 애플이 지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애플도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여기서 한 2배가 갑자기 좋아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쉽진 않을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PBR 한 20 넘는 걸 커버를 할 수가 있죠. 애플이 뭐 장기적으로는 더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지금 급등 양상에 좀 애플조차도 좀 문제가 있다. 테슬라는 고점 찍는 순간 롤러코스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종목 지금 저평가도 많아요. 우리나라 뭐 PER, PBR 기반으로 본다면은 PER 10 아래면서 PER 1 아래. 영업이익률도 좋고 그러면서도 작년 올해 실적 좋아진 애들도 있고 물론 코로나 수혜인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걸로 검색하면 지금 200 종목 가까이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양호하다는 애플이 이게 27 이게 27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저평가 애들이 많느냐. 제가 참 듣기 싫은 소리 중에 자꾸 뭐 미국이 기축통화라서 어떻고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 자꾸 삼성이랑 바이든 정부가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삼성이 뭘 내놔라 제출하라 하는 더 그런데 그러면서 삼성은 이제 미국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계신데 그거는 여러분 미국이 그런 나라였으면 여러분 삼성이 지금까지 발전을 못했죠. 삼성과 하이닉스는 여러분 되게 좋은 기업, 특히 하이닉스 아세요? 그 어려운 시절을 저는 2002년경부터 하이닉스를 계속 보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앞으로 어려워서 망할 거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어려운 시절도 견디고 살아남은 거예요. 치킨 게임 지금보다 더 심했던 시절도 견디고 살아남은 기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반도체 업황이 꺾인다라고 예측을 하셔서 이론을 펼쳐가신다고 하면 이해되지만은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가 뭐 미국이 어떻게 하고 그거는 조금 과도한 기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훨씬 저평가죠. 말로 하면 뭐예요, 그죠?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나중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비트코인 채굴에 물 건너 가게 하면 또 수요 줄 거고 뭐 그런 걸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저평가 레벨은 아니죠. 삼성전자가 저평가 레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적정평가 레벨 정도 된다고 보고요. 발전한다고 하면 투자해도 되고 미국 나스닥 기술주하고 버블 나스닥과 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이라 기축나라서 나스닥 계산하시는 분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 올랐다가 제자리로 왔는데 이때는 강대국이 아니었고 이때는 기축통화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간별로 버블을 만들어냈다가 주포들이 어느 타겟팅을 해서 만들어냈다가 그게 꺼지는 것뿐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마다 2000년도 우리나라가 뭐 강대국이어서 코스닥이 3000까지 올랐을까요?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